늦은 밤, 낯선 도시의 골목 한복판. 가로등조차 드문 그 어두운 길목에서 한 외국인 여성이 길가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리고 입술은 말라붙은 채 떨리고 있었죠. 배는 고팠지만 먹을 것도 없고 손에 쥔 지갑도 도움을 청할 휴대전화도 없었습니다. 호텔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외국어를 못 알아듣는 낯선 얼굴뿐. 한밤중의 한국 거리, 그곳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멀고 고립된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번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봤지만 단 한 명도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일부는 당황한 듯 뒷걸음질 치기까지 했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이제 공포에 젖어 있었고 그녀는 그대로 길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절망, 그 단어의 정확한 감정을 그 순간 그녀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한 줄기 빛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편의점 간판에서 뿜어져 나오는 주황빛 불빛 하나. 마지막 희망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것일까요? 그녀는 거의 기어가듯 그 불빛을 향해 몸을 끌고 갔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공기와 냄새, 그리고 카운터 뒤에 서 있는 한 젊은 청년의 눈빛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조용한 공간 안, 단 한 명의 아르바이트생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리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나아가 이 작은 사건 하나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완전히 새롭게 각인시키게 되리라는 것도요. 잠시 후 그녀는 따뜻한 컵라면을 한 입 먹으며 울음을 삼켰고 그 모습을 본 알바생은 말없이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이어지는 그의 행동은 매뉴얼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위해 경찰에 연락하고 가게 물건을 마음껏 꺼내주며 익숙지 않은 영어를 더듬더듬 말하며 단 한순간도 그녀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안정될 때까지 옆에서 웃으며 손을 잡아주던 그 청년의 행동. 그것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한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의 품격이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안전하게 호텔로 돌아갔고 그 다음날 SNS에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내가 무사히 살아남은 건 한 편의점 청년 덕분입니다. 그는 내 생명의 영웅이었습니다. 이 글은 순식간에 수많은 외국인의 마음을 움직였고 각국 언론이 앞다투어 이 이야기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편의점에서 벌어진 일이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인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바라보게 만든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 단순한 행동이 이토록 큰 감동으로 퍼져나간 걸까요? 그건 대부분의 나라에선 이런 일이 기적이지만 대한민국에선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무뎌진 이 친절, 이 배려, 이 안전함이 사실은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자산이라는 걸, 이 외국인의 눈과 언어를 통해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한국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행동 하나가 어떻게 국가의 이미지를 바꾸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평소 무심히 지나쳤던 일상이 얼마나 놀라운 신뢰의 축적이었는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댓글에 동의합니다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숨겨진 대한민국의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 따뜻한 이야기들을 더 멀리 퍼지게 만듭니다. 자, 이제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강원도 원주의 한 편의점. 바깥은 폭우가 내리고 있었고, 거리는 이미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고요했습니다. 작은 간판 하나만이 은은한 불빛을 내고 있었고, 그 안에서 박현서라는 청년이 카운터 너머에 앉아 있었습니다. 22살, 대학교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온 그는 생애 처음으로 밤샘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손님은 없었고 가게 안엔 컵라면 냄새와 에어컨 바람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매대 정리를 끝내고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찰칵 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든 박현서의 눈에 들어온 건 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긴 채 떨리는 몸을 간신히 일으키고 있는 금발의 외국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화장은 눈물에 번져 있었고 젖은 셔츠는 몸에 달라붙어 있었으며 손은 가슴께에서 와락 모아져 있었습니다. 커다란 눈동자는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지만 뭐라 말을 꺼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박현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헬로. Are you okay? 서툰 발음으로 말을 건넸지만 그녀는 결국 말을 잇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편의점 바닥에 울려 퍼지는 흐느낌. 그는 곧바로 뛰어나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심스럽게 잠깐 안으로 들어오세요. 따뜻한 대로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매장 안쪽 의자에 앉히고 종이 타월로 물기를 닦아주던 박현서는 재빨리 전자레인지에 컵라면을 넣고 온기를 머금은 국물을 그녀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일단 이거 먼저 드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도 됩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사원증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신뢰를 주기 위한 조용한 제스처였죠. 몇 분 뒤, 그녀는 조금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클레어 토마스, 영국 런던 출신. 한국에 온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엔 서울을 관광하고 오후엔 원주로 내려와 지역 시장을 둘러보다가 갑작스레 소매치기를 당한 겁니다. 지갑과 휴대폰 모두 사라졌고 호텔 이름도 한국어로 되어 있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몇 번이나 도움을 청했지만 의사소통은 되지 않았고 낯선 시선만 마주해야 했습니다. 클레어는 한참을 걷다가 비에 젖은 몸으로 골목에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던 편의점의 불빛이 마지막 희망처럼 보여 들어오게 된 거였습니다. 말을 하는 도중에도 그녀는 계속 울먹였고 박현서는 조심스럽게 번역 앱을 켜서 그녀의 말을 입력해 번역해보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갔습니다. 상황을 모두 들은 박현서는 즉시 편의점에 비치된 유선 전화를 들어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국어로 설명하며 외국인 여성 관광객이 길을 잃고 지갑을 도난당했으며 현재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전화가 끝난 뒤 그는 다시 클레어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국물 몇 숟가락을 떠먹은 뒤 울음을 멈추고 있었고
여전히 경계는 있었지만 눈빛 속엔 신뢰가 조금씩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박현서는 괜찮아요. 지금부터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 거예요. 라고 말하며 간식 코너에서 빵과 과자, 따뜻한 음료까지 꺼내와 그녀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클레어는 깜짝 놀란 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계산대도 지나치지 않았고 영수증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은 지금 우리 가게에 손님이기 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가 그렇게 말한 뒤 두 사람은 매장 안의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클레어는 한국에 오기 전 인터넷에서 한국은 차갑다, 외국인을 경계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받은 대우는 평생 잊지 못할 감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를 사람으로, 친구로 대해줬어요. 고객이나 외국인이 아니라 그저 같은 사람으로. 10여 분 뒤 경찰이 도착했고 박현서는 그들에게 상황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데려가 호텔로 안전하게 복구시켰습니다. 이후 클레어는 영국으로 돌아간 후 자신이 겪은 일을 SNS에 올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한 사람을 한국의 작은 편의점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내 생명의 수호자였고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대변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이 글은 불과 하루 만에 수십 개의 외국 언론사에 번역돼 보도되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엔 수천 건의 반응이 달렸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저 나라의 청년 교육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길래 저런 사람이 나오는가. 세계는 이런 뉴스가 더 필요하다라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박현서라는 청년이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마음을 따라 행동했다는 점입니다. 그에게는 영웅의식도 없었고 보상을 기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앞에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낯선 환경에서의 불안은 인간 뇌의 편도체를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잉 분비하게 만듭니다. 이때 단 한 번의 친절한 손길이 사람의 전신 긴장을 해소시키고 긍정적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도와 생존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클레어가 박현서의 손에 안정을 찾은 이유는 단순히 말이 통했기 때문이 아니라 공감이라는 신경학적 자극이 그녀의 뇌에 가장 필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황 상태에서는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고 맥박이 불규칙해지며 판단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사람의 존재감은 그 어떤 약물보다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박현서의 존재는 그녀에게 산소였고 온기였으며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부가 아닌 국민이 만들고 있다는 것, 영웅은 어딘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편의점 카운터에 서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청년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짜 자랑은 경제도 기술도 아닌 사람의 품격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도 오늘 편의점을 지나친다면 혹은 늦은 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이 일상의 친절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감동이 결국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것. 우리는 종종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마치 숨을 쉬는 일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느껴져서 감사함조차 있게 되는 것들입니다. 편의점 계산대 너머에서 묵묵히 손님을 맞이하는 젊은 청년의 태도, 한밤중에도 불을 밝히고 있는 골목 어귀의 작은 매장, 낯선 외국인을 향해 주저없이 손을 내미는 시민들의 눈빛,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 이 평범한 풍경들은 사실 다른 나라에선 결코 흔치 않은 기적입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쫓아내지 않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먼저 다가가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그건 내 일이 아니다가 아니라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바로 이 정신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뿌리에 깊이 내려앉아 있는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 스토리를 넘어서 우리가 스스로를 다시 보게 만드는 정직한 거울입니다. 세계의 기준이 아닌 우리만의 기준으로 쌓아온 사회적 신뢰.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곳에서도 누군가를 돕는 손길이 늘 존재하고 법과 규범이 아닌 사람다움이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본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늦은 밤, 당신이 편의점을 지나치다가도 혹은 무심코 계산대 앞에 서 있다가도 마음 한켠에서 이상한 울림이 느껴질 겁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마음 깊숙이 알고 있는 하나의 진실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단지 편리한 나라가 아니라 품격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그 품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누군가 특별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도 땀 흘리며 하루를 살아내는 보통 사람들에 의해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외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혹은 타국 여행 중 길을 잃었을 때 문득 떠올릴 그리운 장면들이 바로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무심한 듯 따뜻했던 편의점의 불빛, 단 한마디로 안심시켜준 청년의 말, 그리고 누군가의 괜찮아요라는 말에 담겨있던 깊은 울림. 이제는 그 당연한 친절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따뜻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힘입니다.